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다시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피는 3,250선을 잠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3,249포인트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지만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도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1.9%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바로 확인하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이번 주 연준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부진했던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하반기에는 전망과 기대가 커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 히토류 관련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는 FOMC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 15일부터 16일 동안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 결과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PI 물가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다,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럼 테이퍼링 논의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이번 주 15일, 16일이죠.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한 새벽 정도에 그 결과 발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간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고용지표, 2주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고용지표는 다소간 조금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덜 미치는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고용지표가 좀 나왔고요. 둔화되는 그런 고용지표가 나왔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 시장의 전망치였던 4.7%를 훨씬 넘어서면서 5.0%에 다다르는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시장 내 상당 부분 혼란의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움직임, 미국 시장의 분위기, 일단 애써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를 애써서 폄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저효과가 너무 컸었다. 지난해, 작년, 2000년 5월 달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어떤 그 급락의 경제 침체의 상황,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의 기저효과, 따라서 그때가 너무나 안 좋았기에 올해 나타나는 부분은 그때의 안 좋았던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런 기저효과의 분위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는 대체로 한 10월 이전에 기저효과의 대다수 마무리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기저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런 의견에 어떤 그 시장의 무게 중심이 상당 부분 조금 좀 쏠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왜냐하면 아직 어떤 그 리오프닝이라는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제 재개의 본격화 이번 달 후반이죠.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면 개방.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고 식당 제한도 없고 스포츠 관람에 제한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시카고를 최우선으로 해서 최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유로존 마찬가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 다소간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경기 개선, 경기 회복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사실상 상쇄되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대다수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애매한 부진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망치는 65만 명 신규 취업자. 근데 발표된 수치는 56만 명 수준. 근데 물가지표 발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물가지표가 발표된 부분 5.0%, 시장 전망치 4.7%, 13년 만에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 근데 하지만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기저효과 그리고 경기의 본격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고 있다라는 조금 좀 억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FOMC 이번 주 15, 16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정책 실현 방법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를 조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로 시장 내 대두가 되고 있는 채권 매입의 강도를 줄이는 그런 상황. 결국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라는 대차 대조표의 늘어나는 증가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미 시장 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FOMC 통화정책 당국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 내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경기 회복을 동반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을 뒤에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통화정책 당국들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이다라는 것. 그러면 경기 회복과 동시에 유동성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유동성 지속되는 유동성과 관련된 경제 지표 계속 시장이 관심 가지고 있고 경기 회복과 관련된 지표도 역시 시장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연내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가 조만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 물가의 상황들이 지속되게 된다라면 이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의 시장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통화 당국을 긴장시키게 만들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동성을 훼손시키는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조절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망하는 그 시기는 대체적으로 11월 전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 8월 달
아니면 11월 달,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그리고 11월이면 올해 10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물론 그 전후에 사실상 그 이전에 시장 내 다소간의 의장 교체 가능성을 놓고 불확실성이 다소간 시장 내 팽배해질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라는 이벤트는 시장의 상당 부분 유동성의 어떤 그 변화 부분에 상당 부분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역시 시장 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시간을 두고 미리 시장 내에 다소간의 준비를 하라는 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점 꼭 잊지 말고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FOMC를 앞둔 그런 상황, 관망 양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이냐. 결국은 유동성의 단기적인 훼손이 아닌 조금 좀 시간을 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당연히 유동성이 훼손되곤 있지만 유동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뒷면에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경기 회복, 강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속되는 그런 경기 회복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한 지속적인 경기 회복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기 회복세, 경기 회복의 지속에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은 유동성 축소는 필연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축소에 대한 필요성 대두. 결국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 핵심 배경은 경기의 회복이고 이런 부분들 하루가 다르게 뭐 시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둔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산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회복 쪽에 조금은 더 눈높이가 쏠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경기 민감주, 소재주, 그리고 유통주에 대한 관심 당연히 우리가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이에 더 하나 앞서서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회복 그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기 회복의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된 또 여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이 되겠습니다.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리오프닝. 백신 본격화 지금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간 경로에 따라서 모멘텀의 발현 자체가 다소간 차이가 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 확대 단계를 더 우리가 포커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이 증가되는 조금은 더 앞선 한 단계 앞선 상황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비의 확산 단계는 당연히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경기 소비재와 그리고 여행, 레저 그리고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생산 증가 단계에서 좀 우리가 이를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원자재 쪽에 대한 관심, 경기 소재주, 그다음에 운송, 해운 그리고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국 정부들이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슈퍼 예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지출을 상당 부분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큰 정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재정 확대의 주요 진출이 되는 그런 산업군이 무엇일까?
그런 어떤 그 정책의 중심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분명한 것, 고용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고용의 확대, 그렇다면 전반적인 제조업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제조업,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원자재 그리고 친환경 경기 소재 또 한 가지 4차 산업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섹터가 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300포인트 돌파를 위한 주도주는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 백신 보급화가 좀 가속화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22%가량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가 없어서 순환매가 또 굉장히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어떤 순환매 섹터가 어떤 섹터가 주도주로 좀 자리 잡을지도 궁금하고 특히 3,3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이제 그 지금 시장 관심거리가 결국 네. 이제 숫자 쪽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양상 나타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 주말 3,249포인트 사상 최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죠. 지난 5월 10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3,249.30 하지만 엊그저께는 3,249.32 한 달 만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미국 시장 역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 현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유동성의 훼손에 대한 다소간의 좀 걱정은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 초입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실질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에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면 유동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냐 여기에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0월 달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기가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재신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는 항상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올해 이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는 분명히 강력한 그들의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믿음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또 주요 배경은 결국 경제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FOMC는 지금 현재 관망 양상에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덜했던 내수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내수주 중심의 순환매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와 소재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백신 보급 확산, 리오프닝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백신 보급 확산에 대한 수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입니다. 22.2% 11일 기준으로. 그리고 2차까지 완료한 접종자는 5.6%. 아직 2차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봤을 때 10% 안 되는 그런 접종 수준.
근데 지금 서서히 다음 달부터 제 기억에는 지금 다음 달부터 각 뭐 식당의 어떤 그 영업 제한도 12시까지 완화를 하고 뭐 노래방이랄지 스포츠 관람도 이제 그동안 1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완화를 하고 이러겠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아직 2차 백신 접종률이 5.6%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관람 30%까지 늘리는 그런 어떤 그 코로나 방역 제재에 대한 완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리오프닝에 따른 2단계,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시장 접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접 수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간접 수혜 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수혜, 트래블 버블이 있고 그다음에 백신 여권의 도입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유로존을 기준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백신 여권의 도입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7월부터 싱가포르와 괌 카지노, 괌, 사이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여행 그 자가격리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 트래블 버블의 실시 이런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게 된다라면 여행, 레저,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 관심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 직접 수혜 업종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접 수혜 업종. 이 부분 역시 이제 확산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 언택트에서 이제는 온택트로 조금은 더 포커스가 되어진다. 이때까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특히나 소비 행태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소비 행태 비대면 소비에서 이제는 대면 소비로 바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연 소비, 폭발 소비, 억눌린 소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 경기 소재, 운송, 여기에 식음료와 내구 소비재까지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가는 과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억눌린 소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달부터 영업 제한 시간이 10시에서 12시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 소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이렇게 봅니다. 그 관망 양상, FOMC에 따른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있겠다. 그 사이에 서서히 이제 밑에 단에서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서서히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도 결국은 경기 회복으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 시작점은 항상 경기 회복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원점은 백신 보급의 확산이었다라는 점.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지난주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고스란히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 물론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의 움직임 역시 상당히 활발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일단 CPI 지표에 대한 평가가 상당 부분 폄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구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어떤 그 의견,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8월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상황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때 오히려 시장의 긴장감이 상당 부분 팽배해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하나 10월 달에 있을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직전
아마 시장의 불안감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과매도 인식이 조금은 좀 더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기술주 그 밈 주식들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변동성 역시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모멘텀이 둔화되고 시장 관망 양상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 근데 한 가지 눈에 분명하게 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보급의 확산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너무도 뚜렷한 부분이 이번 주 모든 재료들이 사실상 관망 양상으로 잦아들고 있는, 둔화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백신 보급 확산이라는 이슈가 오히려 거꾸로 수면 위로 상당 부분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백신 보급의 확산이라는 부분은 경제 재개라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제 재개라는 부분은 폭발 소비와 이연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내수의 확대라는, 내수의 어떤 그 확산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식음료랄지 1차 식음료, 여행, 레저, 항공, 2차 원자재, 친환경, 그리고 경기, 소비재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밈 주식 관련주들, 미국의 밈이나 우리도 밈과 유사한 종목들이 있죠. 실적을 배제한 변동성, 잘못하다간 낭패를 상당 부분 볼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시면서 적극적으로 2분기 실적 개선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5G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AI, 인공지능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최근 또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이제 다시 월요일장 돌아왔는데요. 주말은 푹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다뤄볼 업종 리포트는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전기전자업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컨센서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6월 8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전기전자 업종의 하반기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3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분기가 바뀌고 하반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음식료 업종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CJ제주당, 하이트진로, 오리온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해 연말 올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준비할 때에 전기전자 업종 섹터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OLED 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 출시와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갤럭시 폴더블 폰이 언팩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9월에 글로벌 동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는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전기전자 업종 하반기 전망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래도 받았죠.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익 전망치도 여전히 밝은 상황이고요. 21년도 영업이익이 48%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1분기, 2분기에는 그래도 역기저 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쇼티지에 의해서 조금은 천천히 가고 있지 않나, 기대만큼에는 못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21년도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는 꼭 살펴보아야 하는 업종이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양극화라는 이유는 프리미엄 수요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백화점에서 고부가가치 또는 고가 내구 소비재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1인당 백화점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 자체가 높아졌고 내점객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백화점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처럼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프리미엄 섹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부가 부품 위주의 선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익과 실적 모멘텀에는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가 일정 부분 사그라들었고 LG전자의 MC 사업부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는데 점유율 상승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의 상승이 조금 크고 있습니다. 샤오미, 애플, 오포, 비보, 삼성전자 순으로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죠. 오포, 그리고 비보, 샤오미 그렇게 세 글자를 따서 OVX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VX 간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 중국 내에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수요와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업체들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에 대한 부분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5G 대중화 단계에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21년도 5G의 침투율은 38%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트래픽 소비량은 4G LTE에 80% 육박을 하고 있지만 그 인프라 장비면에 있어서의 기지국 침투율은 20-30% 내외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트래픽을 정상 속도로 소화를 하려면 장비에 대한 보급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에 있어서도 인프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법안, 상하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수혜를 잇게 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년도 718만 대가 전망되고 있고요. 이 폴더블 폰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사, 메이커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의 방향을 이미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이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될 텐데 지난 19년도, 20년도까지는 폴더블 폰의 기술력의 안정화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21년도가 바로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판매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죠. 액정의 크기에 있어서는 노트의 출시를 미루거나 잠정적으로 폴더블 폰이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면 노트가 일부 사그라질 수도 있겠다, 간종의 길을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죠. 휴대폰의 배터리를 교체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수와 방진 기능 때문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뒷 커버를 열 수 없는 휴대폰들이 모두 다 그런 휴대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메이커, 제조사에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향해서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시장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라고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코덱스 ETF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 동시효과 때에 삼성 SDI, LG화학, 첨보 등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정도의 호가가 동시효과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고, 그리고 액티브 ETF의 비율, 보유 비중에 따라서 앞으로 더 비중이 확대될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21년도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24년도 경에는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팽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어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더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재 혁신이 배터리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집중해서 볼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첨보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모든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배터리의 성능 또한 퍼포먼스 또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향상, 고속 충전에 대한 부분, 추운 날씨에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것인가. 하지만 배터리 원가는 줄어들어야 되고 부품 횟수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미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아가는 기술력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 흑자에 대한 이익 구조가 얼마만큼 탄탄한가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공포에 살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로 구분을 해보면 이연 수요, 생산 차질이 있었죠. 물류나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 컨택트와 온택트로의 전환, 그리고 수요의 양극화를 들 수 있는데요. 이연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기반의 수요는 점차 둔화되고, 음식료 업종에서도 동일한 주제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수요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것이고,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회복 국면에 들면 이제는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하반기 수요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극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요. 가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사양, 그리고 고사양 대형화가 점진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중요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차질에 있어서는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한파, 일본의 지진과 화재, 대만의 코로나 재확산 및 물 부족,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생산 차질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5G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시기는 조금 가늠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시기, 시대, 그리고 기술력, 5G다라는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업들이 접근이 가능하거나 기술력이 유망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좀 집중해서 드릴 거고요. 양호한 실적 기반의 종목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 기준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해자, 산업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기업들을 보셔야 되죠. 폴더블 폰이 넘쳐나고 있는데
노트는 단종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노트에 특화된 기업들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반도체 부품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투자 유망 최선호 종목으로는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적자사업부 청산에 따라서 이익성이 증가할 LG전자, 그리고 양호한 실적 대비 MLCC 우려에 대해서 저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삼성전기, 그리고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전망되고 있고 메타버스 시장에서 TOF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갖고 있는 LG이노텍 등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기업들을 조금 꼽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지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10분, 15분 사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몸담그고 계실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는 과연 다시 반등세 올라가고 작년에 그런 유망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 종목들 리포트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바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저희가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월요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후에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 종목들입니다. 두 가지가 벌써 목표가를 달성하고 성산했죠. 동신건설과 사맥THK 14% 달성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0.24% 수익 유지하고 있고요. 안랩이 조금씩 수익률을 더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5.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많죠. 한라홀딩스가 약간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4%대 기록하고 있지만 CJ ENM이 계속해서 12%대 수익률 달성하고 또 조금씩 더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광주신세계는 5월 25일에 편입됐고요. 0.5% 수익 달성 중이네요.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있었죠. 자, 지난주 금요일자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아마 히토류 관련주들이 특징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반격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다른 여러 국가들과 손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격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실패할 경우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올 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더 갈등은 심각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으로 돈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전향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고 나오는 부분이라서 중국 같은 국가에서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히토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 히토류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희귀 광물 금속을 좀 총칭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희소성이 굉장히 높고, 생산 시에는 이제 자연 생태 파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생산을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비중이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가 이제 현대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테크,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뭐 그런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의 생산량이 63% 정도가 되고요. 미국이 한 12%, 그리고 미얀마 11%, 호주가 한 10%, 그리고 기타 한 4%가 됩니다. 전 세계 생산량에서 이제 거의 뭐 독점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이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010년도 9월에 일본이 이제 센카쿠 열도 이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이제 좀 굉장히 독도처럼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센카쿠 열도에 이제 침입한 중국 선장을 이제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령을 이제 내리면서 깜짝 놀란 일본이 이제 바로 중국 선장을 이제 석방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전 세계 이제 각국들이 히토류에 대한 히토류가 이제 전력 물자로서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을 하면서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외교적 갈등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이제 극한으로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히토류 수출 제한 이야기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히토류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 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는 이제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헤인, 에스맥, 노바텍 등이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 국방 생산 물자로 이제 필요한 이 히토류를 미국 내 생산 계획을 발표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크게 좀 분출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될수록 이러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도 이제 무역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무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죠. 전 세계 이제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패권 다툼이 지속될수록 이러한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히토류부터 또 다른 이런 미중 갈등 관련주들은 관심권에 두고 지속적으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섹터 이제 막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급등 나올 때 따라붙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조종이 좀 나오는 시점에 뭐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히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헤인, 에스맥, 노바텍 요 관련주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좀 자세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급등할 때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모아 가신다면
이런 이슈들 부각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히토로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앞으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작전들 알차게 세워보셨나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더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